안녕하세요. 그래요? 할 때는 어땠어요? 할 때요? 네. 다 못해서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하기 전에는 좀 많이 떨리고 불안했어요. 뭐 틀릴까봐. 그러면 상담하실 때 경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듣고만 있는 게 경청일까요? 경청하실 때는 4가지 기본 자세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선 접촉, 두 번째는 신체 언어, 세 번째는 거리나 위치, 네 번째는 말이나 행동을 반복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시선 접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부모들은 어떤 원장님을 신뢰할까요? 확신 있는 사람, 카리스마가 넘치는 원장님을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선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어떻게 시선 처리를 하는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보통 말할 때는 총 말하는 시간의 40%의 시간 동안 듣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총 대화 시간의 30%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바라봅니다. 이때 서로 상대와 눈이 마주치는 지속 시간은 1.5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오바마 대통령이 시선을 정지할 때 약 1.5초 동안 유지하고 있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듣고 있는 사람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들을 때는 평균 총 말하는 시간의 75%의 시간 동안 말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뒤에 여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듣는 동안 가끔 아래를 내려보거나 시선을 돌려봅니다. 마찬가지로 원장님도 학부모가 말할 때 시선을 떨구거나 딴 데를 보시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에게 말할 때는 정면을 응시하시고 들을 때는 정면 응시하는 것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적 문제를 털어놓을 때는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야 편안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청 기술은 신체 언어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잘 웃습니다. 어찌 보면 친절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분노의 왜곡된 정서입니다. 우리는 이에 반해서 한으로 표현되죠? 일본인은 사무라이라는 강자 앞에서 약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를 감추기 위해서 미소라는 대체 정서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장님도 상담하실 때 의미 없는 웃음을 짓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얼굴 표정은 학부모나 학생이 말하는 내용에 따라서 관련 표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또 앉아 있을 때도 경직된 자세로 앉거나 팔짱을 끼고 듣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듣는 상대방은 원장님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원장님의 말은 7%밖에 듣지 않습니다. 나머지 73% 가운데 비언어인 신체 언어는 38%, 얼굴 표정은 55%를 보면서 원장님의 말을 해석합니다. 학부모가 상담이 다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라면서 등록하지 않고 나가버릴 때 어떻게 행동하죠? 원장님의 시선을 응시하지 않습니다. 이때 신체 언어를 관찰하지 않고 그 말만 듣고 네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응대하신다면 원장님은 학부모의 신체 언어를 잘못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하실 때는 시종일관 목소리를 따뜻하고 뭐든지 수용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는 어조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거리나 위치를 적절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미국인은 대화할 때 30cm 이내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항상 우리 정서에 익숙한 저는 너무 가까워서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상담하실 때도 보통 30cm보다는 약간 더 간격을 두어서 1m 이내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선생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학생은 일부러 친밀감을 주려고 원장님이 밀착하면 안 됩니다. 심리적 거부감이 강해서 안전거리를 멀게 뒀는데 거꾸로 원장님이 그 거리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전거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해서 더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처음부터 앉고 싶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장님에 대한 거부감이 사그라지면 점점 가까이 앉게 됩니다. 특히 거부감이 있는 학생은 정면보다는 대각선 또는 대각선에 가까운 자리에 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보면 대결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담하실 때는 서로 앉은 자세로 수평적 위치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가끔 말이 안 통할 때 학생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일어선 채로 학생에게 말하기도 하죠. 경청하실 때는 어떤 방법을 쓰세요? 원장님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하고 열심히 들어주면 어떠세요? 더 열심히 말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6가지 방법을 쓰시면 학부모나 학생이 더 열심히 속에 있는 말까지 털어놓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반영 기법입니다. 미러링 기법이라고도 하죠. 거울처럼 학부모나 학생이 했던 말을 아니면 행동을 따라하는 작업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경청이 아니죠. 이때 단순히 들었던 말을 정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반영해 줄 때는 요구하지도 않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나 충고해서는 안 됩니다. 또 중간중간 침묵해 주시는 것도 경청입니다. 듣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꾸거나 말을 가로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뭘 물어봐도 침묵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엄마를 만났죠. 그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말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5분 정도 기다려 보시지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5분이 아니라 몇 시간을 기다려도 말을 안 한답니다. 그 시아버님, 학생의 할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정도는 병리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정상적인 대화나 상담에서는 침묵도 대화의 연속입니다. 상담하다가 침묵하면 채근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다려주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침묵에도 2가지가 있죠. 생각이 필요해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장님이 반응해주지 않아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침묵이 어떤 종류의 침묵인지 어찌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의 길이로 분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초 이하의 침묵은 흩어진 생각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5초 이상 20초 이하의 침묵은 충분한 정보를 말하고 싶을 때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초 이상의 침묵은 원장님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내용 반영 기술이나 감정 반영 기술을 배우실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경청하실 때도 적절하게 번갈아 가면서 쓰실 수 있는 표현 3가지 정도를 미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는 뭐뭐라고 느끼는구나. 감정 반영 기술이죠. 2번째 표현은 내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말하기는 뭐뭐가 아니라고 느끼는구나. 3번째는 말을 바꾸면 오해다는 네가 뭐뭐 했다고 알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말하는 학부모나 학생은 원장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구나. 아니면
나를 수용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